본 영상은 국내외 언론 기사와 관련 영상을 편집하여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와 중국은 라다크 지역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국경 충돌을 이어왔습니다. 2020년 5월 라다크 지역 가란 계곡에서 인도군과 중국군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빚어져 인도군이 20명이 사망합니다. 중국군은 피해 상황을 함구했지만 인도군이 국경을 넘었다며 책임을 떠넘긴 바 있는데요. 역시 또 중공스러운 나쁜 버릇이 여지없이 나옵니다. 라다크는 인도 북부 카슈미르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이 지역의 국경 문제로 1962년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을 확정 못하고 대신 실질 통제선을 설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 호수, 눈길 등을 기준으로 통제선이 그어진 탓에 경계가 변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던 것인데요. 이 때문에 두 나라 군인들은 늘 긴장 상태를 유지했고 때때로 무력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5월과 6월 국경 지역인 라다크 가란 계곡 일대에서 병사들끼리 벌어진 유혈 사태로 관계가 험악해졌으며 확전을 피하기 위해 회담을 갖고 지난해 겨울부터 양군이 동시에 병력 철수를 시작한 바 있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위협을 느끼면서 미국 주도의 대중경제 군사연합체인 쿼드에 가담합니다. 인도 매체들은 중국이 인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로 혼란을 겪는 동안 국경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인도 현지 매체는 중공군이 히말라야 동부 라다크 지역에 재배치되기 시작했으며 대규모 훈련과 함께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참 뻔뻔한 중공입니다. 인도군 또한 중국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며 국경 지역 병력을 증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공군이 다시 히말라야 라다크 지대 등 주요 국경 지역에서 군사들을 전직 배치시키기 시작해 겨울철 대거 철군했던 지역에 다시 대규모 병사들이 재배치됐고 군용 인프라 건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영 매체들은 겨울철 컨기의 산 밑으로 이동했던 부대들이 여름철을 맞아 복귀한 것이라며 일상적인 순환 근무의 일환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인도의 정치 세력들은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이용해 코로나19에 쏠린 대중의 관심을 중국과의 분쟁으로 돌리고 싶어 하지만 그럴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며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맹비난합니다. 찢어진 입이라고 납을 대는 꼬리 주둥이를 확 뽑아버리고 싶네요. 오히려 인도가 코로나19 사태에도 대규모 첨단 무기를 사들이며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인도는 최근 한국 방산업체로부터 경전차를 구매한다고 밝혔으며 미국으로부터 P-81 잠수함 등 각종 첨단 무기들을 구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인도와 중국의 대립으로 한국 기업 하나 디펜스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인도군이 중국군과의 분쟁에 대비해 도입을 추진 중인 2조 원 규모의 경전차 사업에 한화 디펜스의 K-21-105 경전차가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21-105가 인도 경전차 사업 기종으로 선정될 경우 국산 경전차로는 첫 수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한화 디펜스는 이와 관련 최근 48초 분량의 K-21-105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K-21-105는 산악도로에서 고속으로 기동하고 105mm 주포로 장거리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 등이 포함됐습니다. K-21-105 경전차는 육군이 운영 중인 K-21 보병전투 전갑차의 차체에 벨기에 존 코커릴 디펜스사가 만든 105mm 포탑을 장착한 경전차입니다. 105mm 포를 장착한 본격적인 국산 경전차는 K-21-105가 처음입니다. 105mm 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4km로 스마트 포탄은 물론 대전차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는데요. 최대 발사 속도는 8발입니다. 750마력 엔진을 장착하고 최대 시속 70km의 고속으로 달릴 수 있으며 2.7mm 원격 조종 기관 총탑을 장착할 수 있고 14.5에서 30mm 기관 총탑 및 기관 포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전투 중량은 27톤가량입니다. 라다크 일대는 산악 지역이어서 무게가 무거운 중전차는 작전하는데 제한이 많습니다. 인도 경전차 사업은 중국이 라다크 일대에 최신형 15식 경전차를 배치한 것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중국이 배치한 15식 경전차는 105mm 전차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1000마력 엔진을 장착해 최대 시속 70km로 주행할 수 있어 고산지대에서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중공의 마린이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인도군은 라다크 일대에 러시아제 T-90, T-72 주력 전차 등을 배치했지만 중국군 15식 경전차에 대응할 만한 수단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들 전차의 무게가 40에서 50톤에 달해 고산지대에서 제대로 작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군은 중국 15식 경전차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전차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달 루피아이를 발표했습니다. 총 350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경전차 사업 자료 청서 접수는 다음 달 마감됩니다. 총 사업 규모는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신형 경전차 모델에 대해 원격 조종 무장 스테이션, 대전차, 대공 임무, 동시수행, 안티-드론 전자전 교란, 주포 발사 대전차 미사일 및 스마트 탄약 운용 능력, 다양한 전자장비 운용을 위한 보조 동력 장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산악 지형에서 쉽게 작전할 수 있도록 25톤 이하 전투 중량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전차 사업 후보로는 K-21-105 외에 러시아제 스프루트, BAE 시스템스, 미국 법인의 엥에 뷰포드 경전차, 인도네시아 터키 합작품 아리마우 경전차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제 무기를 많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스프루트 경전차는 K-21-105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수송기로 공중에서 투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게가 18톤밖에 되지 않는 게 최대 강점이며 주포도 주력 전차가 장착한 125mm 포를 달고 있어 파괴력도 큽니다. 하지만 장갑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기관총에도 뚫릴 정도로 약하다는 점과 사격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점 등이 큰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도입한 수량이 수십 대에 불과하다는 점도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도 K-21-105의 유리한 점으로 꼽히는데요. 이 정책에 따라 인도군 도입 무기들은 인도 현지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한화 디펜스는 인도 방산기업 LMQ와 함께 K9 자주포 100문을 현지에서 면허 생산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에도 인도의 엔티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전차 사업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도 경전차 사업에 대한민국의 K-21-105가 타 경쟁자를 제끼고 반드시 선정되기를 간곡히 바라봅니다. 대한민국의 선진 무기가 중공놈들이 설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세계인의 자유를 지켜낼 것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동의 맛이었습니다.